안녕하십니까. 농사와 택시입니다. 자, 오늘도 또 인천 개인택시 사업조합 토지 매입 건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며칠 전에 인천 개인택시 사업조합의 유튜브 방송을 시청을 해봤습니다. 이사장님이 나와서 일방적으로 본인의 의사를 조합원들에게 전달을 하는 그런 자리가 있었는데, 참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천의 개인택시 사업조합의 공식 유튜브가 탄생한 것에 대해서는 아주 쌍수를 들어 환영을 합니다. 정말 잘한 일이다. 이렇게 해서 조합과 조합원들이 어떤 소통의 장이 마련이 되고 서로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이런 장이 마련됐다는 것에 대해서 반갑게 맞이하면서 그 첫 방송에서 아쉬움이 좀 있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사장님의 그 모든 말씀들은 일방적인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차라리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마주 앉아서 서로 네가 옳고 내가 옳고 서로의 주장을 펼쳐서 그 주장을 많은 조합원들이 시청을 해서 과연 어느 쪽의 말이 옳고 누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단지 이사장님만의 일방적인 얘기를 전달을 하는 그런 형식이 돼서 좀 아쉬움을 갖고, 이번에 그 이사장님의 주장을 보면서 뭔가 석연치 않은 점, 또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몇 군데 있다고 생각이 돼서 오늘 이렇게 방송을 켜게 됐습니다. 조목조목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오늘 방송 시간이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청하시는 분들 끝까지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총사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사장님이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총사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인정을 합니다. 구천여 조합원들이 지금까지 그 노후화된, 또 주차장도 협소한 그런 총사를 좀 더 번듯하고 멋있는 총사를 갖기를 소원하는 거 누구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마치 일부의 어떤 유튜브에서는 이 총사 건립 반대가 총사 건립 자체를 반대하는 것처럼 매도를 하고 있던데, 그건 잘못된 인식이고, 총사 건립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 현재 반대 운동을 하고 있는 분들도 방법이나 절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지 총사 건립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사장님께서 그 필요성에 대한 강조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총사 건립, 신총사를 건립하는 거 찬성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총사를 건립하기 위한, 신총사를 건축하기 위한 그 기금, 모금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사장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일단 돈부터 모아서 땅부터 마련을 하고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거기에 반대를 하는 겁니다. 일단 땅을, 그러면 이사장님 얘기대로라면 땅을 어디에다 살 겁니까? 몇 평을 살 겁니까? 건물을 몇 층으로 지을 예정입니까? 건물 안에 뭐가 들어갈 겁니까? 뭐 충전소도 유치를 하고 세차장도 만들어야 되고 주차장도 넓게 확보를 해야 되고, 건물 안에는
이사장님 말대로라면 신협도 들어가야 되고 타이어 가게도 들어가야 되고 정비소도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많아요. 뭐 조합원 자녀들의 결혼식을 위한 뭐 결혼식장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장소도 마련이 되고 공제회도 같이 들어와야 되고 필요하다면 조합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뭐 헬스장이 필요하면 만들어야 될 거고 뭐 탁구장, 당구장 같은 것도 필요하면 만들어야 될 거고 대회의실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부대 기능이 들어가야 될 텐데 그러면 몇 층으로 지을 건지 건평은 몇 평으로 할 건지 이런 것들이 나와야 땅을 몇 평을 살 건지가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몇 평을 어디에다 살 건지 땅값이 현재 얼마 하는지 이런 거 아무 데이터도 없어요. 일단 막 60만 원씩 해서 54억만 만들자는 거 아닙니까? 왜 한 200만 원씩 걷어가지고 2918 한 180억쯤 만들면 안 됩니까? 이 데이터가 없으니까 왜 54억을 만들어야 되는지를 모르잖아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54억을 만들어야 되는지, 왜 우리가 60만 원씩 내야 되는 건지. 이런 데이터나 조합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데이터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사장님의 머릿속에 이렇게 해서 돈부터 만들자. 그러려면 대의원 대회를 통과시켜야 되니까 대의원 한 26명 중에 항상 20명은 내 편이니까 내가 주장하는 건 다 찬성해 주니까 60만 원씩 하는 걸로 합시다 해가지고 그냥 무슨 임원회의를 거쳤다, 대의원회를 거쳤다, 공청회를 했다, 법적으로 규정상 문제가 없다, 통과만 시키면 된다. 그거 통과 못 시키게 대의원 대회 때 반대하는 조합원들 30-40명이 몰려들어서 난장판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대의원 대회에서 통과를 못하니까 우편 투표를 했다고 그래요. 우편 투표를 하니까 19명이 찬성이래, 대의원. 항상 무슨 일을 하든 이사장님이 하고자 하는 일은 19명, 20명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해요. 이번에 어떻게 한 사람은 기권을 했더라고요. 그 사람은 그래도 좀 양심이 뭔가 찔리는 게 있는가 봐요. 기권을 했어요. 19명이 찬성해서 통과됐대요. 11월 달부터 자동이체로 5만 원씩 빼간답니다. 이거 너무 일방적이지 않아요? 아니 이렇게 하려면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왜 54억이 돼야 되는지 왜 이렇게 진행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죠. 그냥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이사장님한테. 왜 54억입니까? 왜 60만 원씩입니까? 이유가 있어야죠. 100만 원씩 걷으면 안 돼요? 한 200만 원씩 걷죠. 뭐 20명 대의원이 이래도 찬성 저래도 찬성할 사람들인데 이게 문제예요. 조합원들의 뜻을 함께 하지 못하면 일을 진행하는 데 많은 난관이 봉착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조합 청사를 건립한다는 것이 어찌 보면 일생일대에 단 한 번밖에 없는 일입니다. 이사장님이 말하듯이 우리 인천 개인택시 사업조합의 수건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수건 사업이에요. 이 수건 사업을 이렇게 졸속으로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토지를 구입하기 위한 돈은 특별회비라는 명목으로
별도로 관리를 하겠다. 그러면서 이 특별회비는 조합원이 개인 택시를 팔고 나갈 때 돌려주겠다. 60만 원씩. 그 돌려주는 거는 어떻게 돌려주냐? 새로 사갖고 들어오는 사람한테 60만 원을 받아서 팔고 나가는 사람한테 주겠다. 그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갖고 들어오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개인 택시 가격이 60만 원 상승되는 효과를 나타내게 되죠. 지금 현재 개인 택시를 사갖고 들어오는 사람들 이 배비조로 해서 73만 원인가를 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땅값 n분의 1에서 60만 원 내고 들어와야죠. 그럼 133만 원을 내고 개인 택시에 이제 가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60만 원이 개인 택시 가격이 올랐다는 효과를 나타내게 돼요. 그것도 문제지만 또 하나 진짜 문제가 되는 거는 팔고 나가는 사람한테 60만 원 본인이 냈던 거를 돌려주면서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땅값 상승분만큼 플러스 알파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땅값이 떨어지면 어떡하죠? 뭐 그럴 일이 없겠지만 만에 하나 땅값이 떨어지면 깎아요? 60만 원에서 깝니까? 땅값 떨어진 만큼 계산을 해서 당신 60만 원 냈는데 땅값이 떨어졌어. 58만 원만 받아갖고 가셔. 이럴 겁니까? 땅값이 많이 떨어졌어. 당신은 50만 원만 갖고 나가. 이럴 거예요? 땅이라는 거는 해마다 자연적으로 상승하게 돼 있어요. 물가 상승률만큼이라도 오르게 돼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떨어질 일이 없겠죠. 그러나 이 상승이 땅값은 어찌 보면 1년, 2년 사이에 팍팍 뛰는 수도 있어요. 부동산 붐이 일면 한 10년쯤 지났다고 그럽시다. 10년쯤 지났는데 땅값이 곱이 됐어. 더블이 됐어. 우리가 평당 500만 원씩 주고 청사를 지었어. 10년이 지났는데 평당 그 주변 가격이 평당 1000만 원이야. 더블이 됐어. 땅값이 10년이 됐는데 뭐 10년이 될지 15년이 될지 모르지만 이건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거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10년 후에 더블이 됐어요. 땅값이. 그러면 나가는 사람한테 어떡합니까? 60만 원 준 거에다가 땅값이 더블 됐으니까 120만 원 줘서 내보내야 돼요. 들어오는 사람한테 60만 원 받아갖고 이거 60만 원 주고 나머지 플러스 알파 60만 원은 누가 줄 거예요? 무슨 돈으로 줍니까? 땅 못 팔잖아요. 청사 건립해갖고 청사로 사용하고 있는데 땅값 올랐다고 그거 팔아서 줄 수 있어요? 이 땅은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움직이지 못하는 재산이라고. 유동재산이 아니에요. 부동재산이에요. 이거는. 근데 땅값은 올랐어. 1년에 개인 택시가 450대에서 한 500대 정도가 1년에 거래가 돼요. 그건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450대에서 500대 정도가 1년에 개인 택시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한 10년쯤 후에 한 1년에 500대씩 나가. 해마다 1인당 땅값이 더블로 뛰었어. 120만 원씩 줘서 내보내야 돼. 들어오는 사람한테 60만 원 받아서 주고 플러스 60만 원 무슨 돈으로 줄 거냐고. 땅값이 3배로 뛰어. 180만 원 줘야 돼. 무슨 돈으로 줄 거냐고. 예? 땅은 묶여 있는 거예요. 그거는 팔 수 있는 땅이 아니라고. 근데 땅값은 뛰었어. 그럼 나가는 사람 규정에 있잖아요.
10년, 15년 전에 김승일 이사장이 약속을 했어요. 땅값 상승분만큼 플러스 알파해서 주겠다고. 그렇게 하고 세월이 10년, 20년 지났는데 진짜 2배, 3배 뛰었어. 어떻게 줄 거냐고. 아니, 땅값 고부로만 더블만 돼도 평당 1,000만 원만 돼도 60만 원 낸 거에다 플러스 60만 원 하면 500명, 1년에 500명씩 나가. 그러면 5, 6, 30, 3억씩 줘야 돼. 1년에 3억씩 나가야 돼. 이듬해 그 다음에도 또 450명, 500명이 또 나가. 계속 해마다 나가. 해마다 3억, 4억씩 계속 무슨 돈으로 줄 거냐고. 아니, 이렇게 생각을 못 합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좀 주세요. 이사장님. 어떻게 하실 건지. 물론 뭐 10년, 20년 후에 이사장님, 현재 김승일 씨가 이사장을 하고 있지는 않겠지. 누가 이사장 그때 할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 그때 이사장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고. 무슨 돈으로 이걸 줘서 내보내냐고. 땅값은 올랐는데. 땅값이 오르면 인천 개인택시 사업조합의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땅값이 떨어지면 인천 개인택시 사업조합의 자산 가치가 하락하는 겁니다. 자산 가치가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거지. 이걸 가지고 이 상승분을 나가는 사람한테 플러스 알파를 해서 주겠다. 이런 발상 자체가 졸속인 거예요, 졸속. 이건 뭐냐면 지금 현재 60만 원씩 내는 거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사탕발림으로 그냥 달콤한 얘기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내가 이사장일 때는 무조건 어떻게 해서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60만 원씩 받아서 54억 만들면 나는 그걸로 그만이다. 그렇게 하고 내 실속 차리면 끝이다. 이겁니까? 5년 후에 10년 후에는 생각 안 해요? 어떤 놈이 이사장 하든 무슨 짓을 하든 그거 상관없습니까? 이런 발상을 하고 있어요, 집행부에서. 이런 거 지적하는 대의원, 이사 없어요. 오로지 이사장이 오케이 하면 호위무사 무조건 오케이입니다.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 찬성하신 대의원들, 이사님들 어떻게 할 거예요? 10년 후에, 20년 후에 땅값 고부로 뛰면 50%만 뛰어도 20%만 뛰어도 무슨 돈으로 줄 거냐고. 땅값이 20%만 올랐다 그래도 그 20% 누구 돈으로 줄 거냐고. 1년에 해마다 450명, 500명씩 나가는데 그거 다 어떻게 처리할 거냐고. 답답해요, 답답해. 그리고 또 시에서 뭐 땅을 1,700평을 주겠다 했는데 왜 그걸 안 받냐. 저도 그런 얘기 했어요. 왜 그걸 거부하고 돈을 모아서 우리 돈 걷어서 땅 사자고 하냐. 이 문제가 저는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대의원 대회 때 제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보려고 참관을 해봤습니다. 2차례 대의원 대회에 가서 구경을 해봤어요. 거기서 이사장님하고 얘기할 기회가 생겨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 시에서 1,700평 얘기는 아무도, 조합원들은 아무도 몰랐죠. 이사장님이 안내문이라고 해서 각 가정으로 우편물로 보냈어요. 그래서 시에서 1,700평 얘기가 있었구나. 이렇게 알게 됐던 거예요. 20년 사용하고 20년 후부터 50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의 세를 내라. 그래서 거부했다.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사장님한테 물었어요.
지에서 땅을 1700평 얘기한 게 언제 얘기된 겁니까? 누구랑 협상을 한 겁니까? 협상단은 몇 명이 가서 협상을 했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옛날 박남춘 시장 시절에 얘기를 해서 그것도 어떤 협상으로 얘기가 된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이사장이 아마 오고 가는 말로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자리에서. 법인 택시 쪽하고 같이 해서 얘기가 돼서 그 담당 교통국장하고 얘기를 해보시오 해갖고 교통국장하고 얘기한 결과 1700평을 제공할 수 있는데 이러이러한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니네가 부동산 땅 장사하려고 그러냐 임대업 하려고 그러냐 그러면서 필요 없다 이러고 그만뒀다고 그래요. 이런 일은요 인천의 개인 택시 사업조합 이사장님 개인의 일이 아니에요. 이사장님 개인의 일 같으면 필요 없어. 그까짓 거 없어도 돼. 이러고 나올 수 있어요. 왜? 자기 개인 일이니까 자기가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사장님은 대표자예요. 9,000명의 대표자. 조직을 이끌고 있는 대표자. 조직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지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전체를 생각해야 돼요. 그렇게 감정적으로 필요 없어. 부동산 사업하냐? 이러고 때려치고 나올 일이 아니라고요. 좋아. 그러면 1700평 그래. 그런 조건이야? 조건을 좀 다시 한번 얘기해 보자. 해서 계속 협상을 하는 거예요. 협상할 때 혼자 가는 게 아니라고요. 협상할 때는 협상단을 한 두세 명 하고 해서 날짜 정해서 가서 정식으로 협상을 하는 거예요. 조건을 다시 재조정하고 날짜 회의록 기록해 가면서 이런 협상이 이렇게 그냥 한두 마디 해가지고 좋아 싫어 에이 때려쳐 그만둬 이러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하는 거는 이게 단체를 이끌고 있는 장이 할 일이 하는 행동이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그게 박남춘 시장 때 얘기를 해요. 인천에 현재 유정복 시장이잖아요. 그러면 유정복 시장이 된 지가 벌써 1년이 넘어서 얼마나 오래됐는데 그럼 인천의 유정복 시장하고는 현재 시장하고는 얘기가 없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협상 자체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때 한번 얘기해보고 그냥 에이 그만둬 이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돈 모아서 땅 사. 아니 돈 모으는 거 우리 개인 택시 기사들이 호급니까? 그냥 60만 원씩 대의원대에서 통과시켜서 네 그럼 그냥 냅니까? 그냥 내야 되는 거예요? 낼 만한 가치가 있고 내야 될 만한 이유가 있어야 내는 거지. 인천시하고 계속 협상을 하란 말이에요. 좋은 조건으로 따낼 수 있도록. 이런 큰 일을 하는데 그게 한 달, 두 달, 하루 이틀에 결정되지 않아요, 절대. 길게는 6개월, 1년씩 걸린다고요. 협상을 10번, 20번 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 협상하는 과정을 조합원들한테 알리고 지금 5차 협상에 여기까지 왔다. 다음 6차 협상은 언제 하는데 이런 내용들을 수시로 조합원들한테 알리면서 그렇게 해서 어떤 결과가 언제 나왔을 때 수차례 10차례 20회에 걸쳐 회담한 결과 이제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다. 이게 결론인 것 같다. 결론이 이렇게 내려졌습니다. 이럴 때 조합원들이 수긍을 하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과정을 조합원들이 다 알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서도 안 됐을 때 어쩔 수 없어. 부족한 건 우리가 돈을 내서라도 이번 일을 진행을 하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시하고 협상을 해서 이렇게 하자니까 어떤
난 그 사람을 참 정상적으로 보기가 힘든데 왜 시에다 기대려고 그러냐. 이거 시에다 기대는 겁니까? 이렇게 하면 우리가 평생 을로 사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갑으로 살고 있어요? 우리가 시에다 갑질할 거 있습니까? 갑질하려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무슨 가스 보조금을 지원받는다, 통신비를 지원받는다, 카드 수수료를 지원받는다, 다 지원받잖아. 이거 을로 살고 있는 거네? 그거 왜 받아요? 받지 말아야지, 그러면. 당당하려면. 여기서 한마디 더 할까요? 우리 김승일 이사장이 뭐라고 그럽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 땅은 이렇게 산다고 그러고 건물은 어떻게 지을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있는 토지를 매각을 하면 한 20억 정도 나온다. 모자라는 돈은 인천시에다가 지원을 요청할 거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사장도 시에다 기대고 있는 거네? 준다는 보장도 없는데 기대 보겠다는 거네? 을로 살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유튜브를 통해서 떠들어대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지원을 주고받고 하는 거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주고, 그럴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럴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받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인천시 내에 각종 시민단체나 사단법인이 수백 개, 수천 개가 돼요. 이 많은 조직들이 인천시와 더불어서 상부상조를 하면서 인천시를 이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 우리 개인택시 사업조합도 대중교통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면서 인천시의 교통행정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도 그런 제안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럴 자격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오고 가는 거고, 이렇게 상부상조하면서 시가 이끌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무슨 갑이고 을이고 이런 걸 따집니까? 아니 무슨 갑질할 게 뭐 있고 을로 살 게 뭐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인천시에서 그 지원받는 모든 사회단체, 모든 그 사단법인이 전부 을로 살고 있어요? 그런,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하고 얘기할 필요도 없고. 어쨌든 간에 그런 협상을 쭉 이어나갈 때 거기에서 어떤 결과가 도출이 되고 그 결과가 나왔을 때 조합원들이 수긍을 하고, 물론 그렇게 해도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모든 일이 9,000명씩이나 되는데 100% 찬성은 있을 수 없다고 봐요. 그래도 반대하는 사람은 반대합니다. 그거야말로 반대를 위한 반대죠, 그게. 조합원 50% 이상이 찬성하면 되는 거예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과반수 이상 찬성하면 일을 진행하는 거지. 어떻게 그걸 90%, 100% 되길 원합니까?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해야, 사실 그렇게 해도 많은 난관이 있을 겁니다. 이런 큰 행사를 하는데, 큰 일을 치르는데 예상치 못한 돌발 변수가 많이 발생을 할 텐데, 하여튼 하나라도 매끄럽게 해나가기 위해서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다 생략됐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라도 다시 다 흐트러서 딱 평지를 만들고 1번서부터 하나씩 차례차례 단계를 다시 만들자 이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한다 하더라도 참 지금까지 이사장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진행을 해왔는데 이걸 털고 다시 시작한다는 것도
명분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명분이 있어야 되죠. 명분은 뭐냐? 조합원 총회에 붙이는 겁니다. 조합원 총회에 붙이세요. 그게 가장 현명합니다. 그래서 조합원들이 과반수 이상이 반대하면 털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고요. 그게 간단할 것 같아요. 근데 이사장님은 이 조합원 총회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 반응을 일으키더라고요. 지금까지 조합이 형성돼서 역사를 이렇게 지나오는 과정에 모든 것은 규정에 의해서, 정관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 왔다. 그렇기 때문에 정관에 의해서 대의원대회나 이사회에서 논의돼서 결정하면 그게 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청사 건립에 관해서 조합원 총회에 붙이라는 문구가 정관 어디에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죠? 그 얘기는 맞아요. 이 정관을 만들 때 인천 개인택시 사업조합이 청사를 새로 짓는 일이 있을 거라는 예상을 하지 않고 정관을 만들었기 때문에 정관 내용에 총회에 붙이라는 그런 구절은 없어요. 그러면 정관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집니까? 대의원대에 붙여서 이러이러한 안건을 총회에 붙여야 되는데 대의원대에서 정관을 개정을 하면 돼요. 그렇죠? 정관을 개정해서 청사 건립에 관한 건은 조합원 총회에 붙인다. 이렇게 정관 개정하면 되잖아요. 왜 개정 못합니까? 이사장님 개정 잘하잖아요. 이사장님 임기 3년에서 4년으로 바꾸는 거 정관에 있어요? 지난 4월 3일 날 개정했잖아요. 대의원 20명이 찬성해갖고 했잖아요. 그 20명은 항상 찬성이에요. 또 얘기할까요? 조합원 정관 13조 5항의 2 뭐라고 되어 있는지 볼까요? 조합 업무와 관련하여 배임, 수뢰, 공급 유형 및 횡령 등의 범죄 행위를 한 사람, 이런 행위로 인해서 50만 원 이상 벌금형이 내려진 사람은 이사장에 출마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임원 자격에. 근데 이거 고쳤잖아요. 여기서 뭐라고 고쳤냐? 공급 유형 및 횡령 등의 범죄. 그러면 횡령 등 그 외의 모든 범죄가 다 포함되는 거예요. 횡령 등 그랬으니까. 근데 여기서 등자를 싹 빼버렸어요. 정관 개정을 하면서 등자를 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횡령만 아니면 다른 범죄로 인해서 50만 원 이상 낸 사람은 출마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횡령 등하고 등을 빼버리고 횡령 50만 원 이렇게 나오면 횡령만 아니면 나머지는 다 괜찮아요. 근데 여기서 문제, 이사장님이 조합원 폭행으로 인해서 100만 원 벌금 낸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확정 판결 받았잖아요. 100만 원 벌금. 또 선거법 위반으로 200만 원 벌금 확정 받았잖아요. 여기서 횡령 등에서 등을 빼버리는 바람에 이런 범죄는 임원 선출에 문제가 없게 돼버렸어요. 이렇게 정관을 고쳤어요.
선거가 있기 한 달 전에 정관을 바꿨다고. 지난 선거 있기 전에. 그렇게 해갖고 출마를 했다고요. 그래서 당선이 됐어요. 이거 조합원들 잘 몰라요. 왜? 이런 건 숨기니까, 감추니까. 조합원들한테 안 알려주는 게 유리하니까. 그렇게 하고 출마해서 모르는 조합원들이 찍어줘서 당선됐잖아요. 왜 정관 못 고쳐요? 이거, 어? 청사권리배관에서 토지 매입에 대해서 60만 원 걷는 거에 대해서 왜 정관을 안 고칩니까? 정관 고쳐서 조합원 총회에 붙이면 되죠. 이런 것도 고치는데. 또 하나 얘기할까요? 15조 1항에 보면 이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1회에 하나에서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장에 당선되고 한 번 더 출마해서 당선해서 할 수 있어. 여기서 1회에 하나여를 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사장은 영구적으로 출마할 수 있어. 계속 출마할 수 있어요. 대대손손이 해먹을 수 있게 이렇게 개정했어요. 이것도 20명 대의원이 이거 고쳐준 거예요, 정관. 도대체 저는 이런 내용을 보면서 야, 이사장도 이사장님이지만 우리 대의원 그 20명 또 이사진들 무슨 생각으로다가 대의원을 하고 있는지, 왜 이렇게 이사장의 호위무사가 되고 있는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대의원 여러분. 네? 조합원들을 위해서 나와 있는 대의원이라면서. 아니 도대체 대의원이 조합원을 위한 대의원이에요? 이사장을 위한 대의원이에요? 이사장이나 이사진은 집행부예요. 집행부라고. 나라로 따지면 행정부야. 대의원은 조합원을 대신하는 대의원이라고요. 국민을 대신하는 국회처럼 이 대의원은 항상 이 집행부를 견제하고 뭐가 잘못되는지를 밝히려는 그런 자세를 갖고 있어야 돼. 이런 대의원들이 이사장과 한통속이 되는 날 조합은 망하는 길로 가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 그 길로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무슨 일이든 이사장이 하고자 하는 일은 다 할 수 있어. 왜? 대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져주니까. 20명이 찬성을 해주니까, 과반수 이상이 찬성을 해주니까 무슨 일이든지 해. 근데 이사장이 하기 싫은 일은 안 해. 왜 조합원 총회에 안 붙여요? 정관 개정해서 조합 건물 짓는데 토지 매입권 정관 개정해서 총회에 붙인다. 개정하면 되잖아요. 왜 개정 안 하고 우리는 대의원 회의로 가름한다. 정관에 총회에 붙이라는 구절이 없다.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하면 열받아요.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집니다. 죄송합니다. 차분하게 하려고 긴 시간을 하면서 차분하게 하려고 다짐을 하고 했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목소리가 커집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장님한테 한 가지 건의를 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건의를 합니다. 조합원 총회에 붙이실 수 없다면 공개 토론을 요청합니다. 제가 요청했을 때
내가 유튜브를 한번 찍자 했을 때 이사장님은 저한테 지난번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랬죠. 유튜브 찍어갖고 조회수 늘려서 돈 벌으려고 하는 것 같아서 안 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안 한다 그랬어요. 저는 어떻게든 조합의 소통과 공개적인 그런 대화를 통해서 투명한 조합을 운영하고 있다는 걸 조합원들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인터뷰 요청을 했던 건데 이사장님은 그렇게 받아들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내 유튜브가 아니고 이제 이사장님이 유튜브를 개설했으니까 제가 그 자리로 가겠습니다. 네? 인천 개인택시 사업조합의 공개 유튜브를 통해서 이 문제를 공개 토론을 합시다. 됐습니까? 조합원 투표에 붙이던가 아니면 공개 토론을 통해서 조합원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외에도 우리 인천 개인택시 사업조합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이제 또 심각하게 문제가 대두되는 게 충전소 문제고, 충전소 지금 1, 2 충전소도 지금 2개 충전소도 지금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자꾸 떠들고들 있는데, 또 충전소 하나를 더 운영을 한다고 제3 충전소를 계약했다고 그래요. 그 외에 또 지금 김승일 이사장님이 선출된 지가 언제입니까? 근데 아직도 행정관청에 인천 개인택시 사업조합의 이사장이 김승일이다라고 등록을 못하고 있어요. 등록을 일부러 안 하는 건지 아니면 뭐 때문에 등록이 어떤 이유에서 안 되는 건지. 금년 1월 1일부터 인천 개인택시 사업조합엔 대표자가 없어요. 공식적으로 없습니다. 우리 사업조합 내부에서야 이사장이 김승일 이렇게 돼 있지만 대외적으로는 등록이 안 돼 있어요. 등록을 못하고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대외적으로 활동이 제약을 받지 않겠어요? 그러니 뭐 시하고 뭐 협상이 되겠습니까? 저 충전소 계약 문제도 대표자가 아닌데 어떻게 계약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네, 이런 문제들도 앞으로 아마 심각하게 다뤄줘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건 다음 시간에 또 기회가 되는 대로 얘기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자,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